일단 뭐 여러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캠프 쪽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에 대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 반대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안이 커지니까 박지원 원장도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A 정치부와 박 원장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여러 격정 토론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핵심 내용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고 잠자는데 왜 꼬리를 밟아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자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에 박지원 원장도 등장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채널의 정치부와 통한 박 원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얘기했던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 윤우진 전 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모든 걸 잘 알고 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고하는 거죠. 호랑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제 윤우진 사건, 윤대진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게 사실은 경찰이나 수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장 6번이나 기각되는데 사실은 외국으로 도피했었거든요. 뇌물 받아가지고 도피했었는데 잡아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구속이 안 되면서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이한한 사건이다. 근데 당시에 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느니 아니면 이제 대검 쪽에 있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봐준 거 아니냐. 한마디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재직 실열에 나온 비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장모랑 부인과 달리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뭔가 있었던 사건, 현재도 논의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내가 더 나올 수도 있다, 터뜨릴 수 있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멈춰라. 제가 보기엔 약간 뭐 경고성 의미 같습니다. 경고성입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 저희 정치부가 따로 취재한 내용 말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 말고요. 다음 화면도 좀 준비가 될까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하고만 밥 먹었나? 윤 전 총장이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을 많이 마셨다. 윤 전 총장과 신뢰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다. 박지원 원장의 말이 꽤 수위가 좀 높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노골적인 공갈 협박을 하는 국정원장을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주어진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개인 명의든 또는 국정원 대변인 명의로든 해명할 수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이 의사표현의 일치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는 자신에게 들이운 의혹만 해명하는 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원 원장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 언론과 마치 기다렸다는 듯 통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 호랑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경고하는 게 마치 뭔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건가 싶은 추측이 일단 들기도 하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장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면 나도 누군가 특히나 야권 대권 주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언론에 제보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 그럼 더 많이 다칠 것이다. 이런 식의 노골적인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죠.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정치 개입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떠들썩하게 국정원 정치 개혁한답시고 국내 파트 다 없애버리고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하고 심지어는 대공수사권, 감첩 잡는 역할까지도 경험이 없는 경찰에 넘겼는데 그 많은 이벤트 통해서 뭐 국정원의 정치 개혁을 한다 힘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개혁되었는지 오히려 과거 박근혜 정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원장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사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서서 알겠습니다. 그만하시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물러나시라.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이 꽤 중요하다 하더라도 나 고발 사주 의혹과 전혀 관련 없는데 갑자기 조성은 씨하고 엮여서 윤석열 캠프에서 계속 공격해온다. 뭐 새로운 팩트를 제시한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박전 원장이 뭐 굉장히 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이 화가 나실 것이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모멸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직접적으로 저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 사태는요, 흥분하는 사람이 집니다.
어떤 하는데 누가 먼저 흥분한가 따라서 이 사태에 대한 어떤 꼬리가 잡히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박 전 원장이 지금 굉장히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수사를 해보면 이게 이제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마 뭐 드러날 겁니다. 뭐 공처 수사를 한다니까. 그런데요, 지금 박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국정원장 신분입니다. 예. 자, 국정원법 제21조를 보면요.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하는데 굉장히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박 전 원장이 말하고 있는 오늘 지금 채널하고 인터뷰했다는 내용이 예. 과연 정치적 관여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나 윤우진 씨 뭐 한 거 내가 폭로했고 자료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윤우진 씨 관련한 거는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현재 국정원장이 나 자료 그거 많이 가지고 내가 터뜨렸다. 자, 나 건드리면 그거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를 과연 이게 국정원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정치 관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박 전 원장께서 너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흥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라 뭐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흐름은 좀 있으면 뭐 밝혀질 거고 또 흘러갈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직접 저렇게 나오셔서 저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본인한테 저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 지금 말하시는 것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윤우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나한테 카드가 있다라고 흔드는 것은 이것 또한 정치 관여로 해석될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전같이 정치 다선의원이었을 때는 충분히 의혹 제기가 그렇죠.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예.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에 중립을 하게 돼 있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국정원장의 어떤 보안이나 그런 것 신분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국정원장분이 얼마 전에 8월 27일 날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강하게 선언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더군다나 자기네 개인적인 대변인, 뭐 변호사나 대변인이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예. 저렇게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저는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 후보가 직접 정치 공작이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처럼 물론 이제 대변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대변인이 할 수 있는 국정원장의 일은 또 아닙니다. 사실은 국정원 대변인이 한다 그러면 정치에 전면으로 끼는 거라서 예. 제가 보기에 박 전 원장도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지. 아. 상대방이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반박을 하는 순간 정치에 개입하는 게 돼버리면 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이제 제보가 아니라 이제 보도를 한 것 자체 예. 공작하지 않았느냐, 배후 조정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엔 뭐 어떻게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싸움이 좀 커졌습니다. 정 의원님, 이 질문만 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를 할게요. 야당에서는 지금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는데 박지원 원장도 입건해야 된다. 똑같은 잣대로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예. 그 언론이 물어보니까 공수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어요.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언론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거다. 범죄 혐의 유무는 나중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강제 수사인 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요. 혐의는 일단 있고 그 필요한 증거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말 그대로라면 이건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그 조성은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이 만남에 대한 것도 지금 언론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혐의 유무는 나중 얘기고 일단 언론이 얘기하니까 지금 그 공수처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단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알겠습니다. 예. 공수처 입건 박지원 원장도 해야 된다. 야당의 주장도 나왔는데요. 박지원 원장도 직접 이례적으로 윤 전 총장 관련해서 격정토로 윤 전 총장에게 경고 메시지까지 날렸습니다.